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격변의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여연대도 참팟도 이 격변의 시기, 격동의 시기에 시민 속으로 역사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민중이 승리하고 민주가 승리하는 전쟁이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예, 참팟 64회 오늘 박근혜 탄핵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거의 긴급 시국 방담 순으로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칭 퇴진행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퇴진행동의 법률팀장을 맡고 있고 거리의 변호사 권영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불러줘서 예, 고맙습니다. 탄핵 전도사, 네.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탄핵 전도사 맞으시죠? 뭐 사방팔방에서 교수님을 부르시던데요. 탄핵 전도사라고. 설마. 아니 저한테 하루에도 한 10통씩의 문자나 전화가 와요. 한상희 교수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물어보면 탄핵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런다. 사실 수업하러 강의실에 들어가도 머릿속에 90%는 탄핵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다가도 계속 탄핵 뭐 교수님 그러니까. 탄핵은 30% 즉각 퇴진이 70%라고 저희 전술은 그렇게 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죠 뭐. 그렇죠. 즉각 퇴진이라는 법은 없어요. 네.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고. 자, 우리 칼플라인 연구소 정태인 소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 못하시죠. 다음 주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내일 단도직입적으로 정태인 소장님 뭐 정세 분석가기도 하시니까 금요일날 탄핵 가결 될까요 말까요? 되겠죠. 뭐 우리 권영국 변호사에 따르면 232표가 찬성한답니다. 아, 232만 명의 그 대규모 네. 촛불에 맞춰서 근거는 그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232명. 사담을 또 공개를 그러면 해가지고. 그것을 원래 그런 방송. 그 68명은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네요. 예, 뭐, 이 68명을 끝까지 차단해서 어떻게 처단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마 심판 받을 겁니다. 네.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죠. 돌던데요. 예.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무슨 법 위반 아니냐 뭐 그렇게 의구심을 올리는 사람도 위반이긴 있거든요.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거는 공직선거법하고 예, 다르기 국회 안에서 때문에 국회 안의 정책에는 선거 행위가 전혀 그렇죠. 아니어가지고 예. 전혀 문제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본인검토도 뭐 해도 하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럼 뭐 새누리당이 안에서 인증샷 안 올리면은 반대한 걸로. 그렇죠. 내일 뭐 예. 그렇게 주장하죠. 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참팟을 통해서 인증샷 다 올려라. 안 올리면 탄핵 반대한 걸로 알겠다. 이렇게 주창을 하겠습니다. 그 18원씩 후원금 보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수박씨 아니요. 팔아먹을 사람들? 예, 뭐 하여튼 그 뭐 18원짜리 후원금을 입금을 시키면은 영수증 발급하는데 500원 든다면서요. 네, 18원 후원금도 네. 좋고 그다음에 건수가 많으면 그거 발급하려면 힘들죠. 네, 그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거기 있는 그
노동자는 뭡니까? 18원 전에 영수증 받느라고. 네. 그건 노동기회 창출하고 아니, 뭐, 좋죠. 뭐. 문제는 창의력 있는 저항이니까. 참팟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듣고 있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일 네. 내일 이제 국회를 둘러쌌을 때 그걸 공개 네. 선언을 이제 하면 되죠. 퇴진 참팟은 네. 진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팟캐스트입니다. 의외로 그래요? 많이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보의 허브 중에 하나인 참여연대 생각을 엿듣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 많이 듣는 것으로 지금 정보가 네. 입수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요. 뭐 계속 이미 다 확인을 찍혔는데 하십니다. 뭘 말해주시. 한상희 교수님 이미 탄핵 전도사 됐는데요. 이게 다 블랙리스트. 예, 권 상위 변호사님 수준입니다. 바로 권 변호사님은 정말 탄핵은 가결된다. 저는 원래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경제학자들도 예측 안 해요. 지난주까지는 네. 저희가 추미애 대표, 심상정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 및 면담을 퇴진행동 했을 때 권영국 변호사님과 제가 같이 갔는데 야3당 대표들이 탄핵 만만치 않다고 정말 저희들 네, 약간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했어요. 토요일 날 230만 명의 위대한 주권자의 저항이 나오고 전원 다시 비박계라든지 야당에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전원 탄핵으로 돌아서게 만든 건데 예. 분위기는 그런데 주초에는 50대 50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결과를 짐작하더라도 이럴 때 이제 입이 방정이라고 네, 너무 앞서가는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핵된 상황이거든요. 정치적 사망 선고는 10월 29일 날부터 이미 예, 내려진 거 아닌가요, 예. 사실상? 그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 정치 생명이 조금 느린다고 해서 뭐 이게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고, 저희는 정말 매일매일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시간대별로도 심지어는 상황이 급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오늘 권영 변호사님은 저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저희가 급습했거든요. 근데 이미 뭐 빠져나갔던 소리도 처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안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논현동의 초호화 빌라인데, 그 주차장에 있는 차가 뭔지 그것만 확인해 보려는데 경비선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자들이 전화 오는 거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할 거냐? 아니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막 뒤늦게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막 기자들도 시각 상황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빠지려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야지 그다음에 예비군 가는데 그거 비슷하게 정말 치사. 자, 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병우 전 수석의 이른바 가출투쟁. 법률 좀 안다는 그 얄팍한 지시가 그 얍삽함으로 수령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상황 하나 설명해 주세요. 사람은 되게 열받아. 원래 이제 출석 통지서는 본인이 송달 받는 것을 원래 이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송달을 안 했다. 사람이 없어서. 이러면 이제 출석 의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요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률가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모든 지휘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과 원칙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바로 그 송달 불능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법적 의무가 없는 것처럼 도망이나 다니고 이거는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정수석이면 차관급 아닙니까? 최고위직 공직자거든요. 청와대 수석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차관급인데 어퍼 그렇죠. 차관이라 그래서 장관을 만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정도의 고위공직자 출신이 법을 이렇게 우롱하고 자기 조그마한 그 일신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얘기할 때 양아치들도 뭐 조금 이상한 말을 써서 그런데 가오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양아치나 가오는 우리 일상 시민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정말 이게 비겁한 사람들의 소굴이었다. 응?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들의 소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막 가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놈이 없고 어떤 면으로 봐서 발뺌하고 우리 애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면이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병우가 사실 부끄럽게 했잖아요. 네. 그 닭새끼 이게 좀 이상한데. 아니 아시죠. 그러니까 MB 때 쥐새끼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제 그 동물 따로 있으니까 닭새끼란 말이 돌더라고요. 근데 동물권 단체들은 이제 이런 표현에 싫어하죠.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데 오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너무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예. 순화해서 병아리. 병아리. 제 같이 간 이재하 변호사님은 병아리. 닭새끼 즉 병아리처럼 숨어 있는데 빨리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오늘 또 그것도 나왔습니다. 예, 자수와의 광명 찾자. 예, 그 진짜로 논현동에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의 저택이에요. 거기 있는 것 같대요. 지금 취재한 기자들 말로는 인기척도 느꼈대요. 근데 녹화하고 전화하니까 그때부터 전화 각자 꺼놓고 지준듯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제 오늘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러 2번인가 갔었대요. 안에 있으면서도 참 민정수석도 하고 검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일종의 공무원들의 공권력 작용마저도 거부를 한 거잖아요. 알면서도. 네. 그래갖고 못 전달하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동행명령장도. 보통 그 예비군 출석 그거를 방위들이 전달을 해요. 그럼 방위들이 그걸 전달 못하면은 가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밤새도록 지켜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비군 훈련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위들이 밤새도록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요. 그런 일이 있었죠. 방위만 드론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영원히 그냥 20살 살게 만들어버릴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국정조사 출석 거부하면 뭐 자기가 위기를 모면한다고 생각이 모르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더욱이나 나쁜 놈으로 찍히게 되고 특검이 반드시 구속수라는 여론이 급증하게 되고 이미 지금 광장에 촛불에서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는 반드시 즉각 구속해야 된다는 게 돌고 있잖아요. 권영 변호사님 보셨죠? 국회에서는 김규친 씨가 또 보여줬죠. 오늘 청문회 모른다. 자기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 한 것 좀 잠시 보셨어요? 이야기 좀 한번 아니요. 해주세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모른다로 일관하는. 네. 저도 잠깐 봤는데 정말 엷은 나더군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기억력이 없다는 사람들이 다 그 청와대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하고 있었으니 국정농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재벌 총수들도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기억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끌어 왔던 거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아니 거죠. 근데 그런 재벌 총수들이 그 회사 수익 나면은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잖아요. 그런 데만 아무도 기억력과 아이디어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네, 대가성 없다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건 또 모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 그거는 자기들이 아랫사람 판단할 때 법률로 시켰다.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 안 난다가 아니라 그것도 대가성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기억은 또 정확히 하고 있대. 네. 그거는 법무실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라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권 변호사님이 신중한 분석. 탄핵 가결적으로 이렇게 세가 늘어나는 것은 읽혀지지만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런 건데 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는 즉각 퇴진에 올인해야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론을 벌인 거로 하는데 그건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적 이견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 탄핵 절차 보면 이제 국회, 헌법재판소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주권이 매우 훼손된다. 이 민주적 정당성 없는 그 재판관들이 국민의 심판을 대신해서 그에 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사실 강합니다. 물론 이제 그 꼼수, 시간 끌기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국민이 직접 주권으로 끌어내려야 돼. 이런 판국에 그 공범들 맞죠? 예. 헌법재판소나 뭐 이 저 새누리당 다 공범이었잖아요. 김기춘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요. 예, 예. 이번에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그 운명을 맡긴다는 게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즉각 퇴진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헌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 소환제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만약 국민 소환제가 있었으면 당장 끌어내렸죠. 직접 그냥 바로 투표하면 지금 한 2천만 명 이상 바로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96대 4로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국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헌법에 반드시 국민 소환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탄핵 제도만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 자진 사퇴를 거부했을 때
물리적으로 가서 끄집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즉각퇴진을 거부했을 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재로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게 충돌되는 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워낙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국회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들과 그 불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면 헌법적 제도로서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탄핵을 주장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권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절차적 측면도 있지만 전 내용이 더 걱정되거든요. 이 사람이 업무가 정지되지 않으면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는데 이미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도 한일 정보 보호협정 맺었죠. 그다음에 사드 배치 서두르고 있죠. 이런 아니 경찰 인사 다 해버렸잖아요. 경찰 인사도 했어요. 특히 안보에 관련된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업무 정지 시켜놓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거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퇴를 압박을 해야죠. 뭐 탄핵 절차에 그렇죠. 들어간다고 그것도 해서 탄핵이 꼭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함성이 멈춰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해서 바로 퇴진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퇴진 행동에서 경론이 있었는데 저도 상임 운영위원이니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퇴진에 복무하는 탄핵으로. 그다음에 탄핵됐으니까 도둑이나 빨리 내려와라. 그렇죠. 근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누리당까지 동참해서 탄핵됐는데 버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는 국회 가서 탄핵을 관철시킨 다음에 토요일 날 바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수십만이 수백만이 다시 모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권한 정지로 인해서 이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죄상을 낱낱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심판으로 들어가면 사실관계를 또 굉장히 재판관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지 이걸 매우 확정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나 해봤어요. 한창희 교수님. 만약 우리가 즉각퇴진 운동을 하는데 탄핵도 됐어요. 의결이 되고 이제 헌재로 갔는데 아무튼 죽어라고 우리가 모이고 뭐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위대한 주권자 혁명으로 뭐 외신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뭐 저도 전화 많이 받고 홍콩 명보하고 인터뷰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홍콩의 유력 일간지 명보, 밍파오. 글로벌 셀럽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밍파오의 전위기 기자님이 계속 연락을 해요. 저한테 아주 친구 됐어요 지금. 홍콩.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근데도 지금 이 박근혜 씨의 정신 상태를 보면 탄핵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즉각퇴진 우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진짜 끌어내지 못한다면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즉각퇴진하다가 대선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순간 대통령직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일종의 그 최후의 보루 뭐 마지노선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즉각퇴진해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이야 지금 끌어내리고 싶어요. 권영국 변호사와 저하고 가가지고 청와대로 가서 저희는 정말 멱살 잡고 오라를 쳐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권 변호사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권영국 변호사와 저하고 지금 집회 매번 끝날 때마다 끝까지 제일 남아가지고 시민들 안전귀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청와대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몸이 좀 괴롭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저도 요즘에. 그 미용을 좀 배우셨으면 아주 쉽게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미용을 좋아한다, 머리 하는 걸 좋아한다 해서 그 미용사로 우리가 이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실현 수 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판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 그 사람 잡았어. 생 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Sun City.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 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 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항상 요새 단도직 물을게요. 탄핵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십니다. 지금 네. 현재.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들께서도 8일, 9일은 무조건 국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8일은 퇴근 후 국회로, 9일은 휴가 내후 국회로, 반찬 내후 국회로, 조퇴하고 반찬 내고 국회로. 오시면 되죠. 지금 네. 저도 성공인 학생들 금요일날 수업하는 게 있는데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에. 예, 무조건 야외 수업. 살아있는 현장 수업으로. 예. 교육, 살아있는 수업. 예, 완전 현장 수업으로. 그러니까 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 이것만큼 중차대는 그 현대사 수업이 그럼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간 끌까봐 걱정인데 그때 제가 국회 갔을 때 추미애 대표 말씀으로는 그렇게 시간 끌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사실 사안으로 따져도 그렇게 시간 끌 사안은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권한이 정리되면 권한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리 빨리 잡아도 넉 달, 5달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1월, 2월 정도에 그 파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나와가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또 2달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넉 달, 5달 걸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또는 그 국내적인 정세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임시체제로 계속 끝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뭐 나름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해가고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헌법적인 요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소추 의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면 그날부터 이제 그 밤새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헌재가 지금 잠자고 이럴 새가 없어요. 밤새서 밤샘이 공부를 해야 돼.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봐보세요. 무슨 말씀 안 돼요, 진짜로 만약에. 아니 그 뭐 동북아 정세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미국 대통령 취임이 또 걸려 있고요. 거기다가 경제는 IMF 이후에 최고로 나쁜 단계라고 그러고 정말 엉망인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각이 한치라도 이거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조금만 정리하면 만약에 헌재가 2달을 끌었다. 그럼 2달이 권한대행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하더라도 파면됐어도 또 60일에 선거하게 됐으니까 또 2달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 넉 달 동안 권한 대행 그러니까 체제로 가는 이러면 안 거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최소한 현재 소장 재임 기간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1월 말인가요? 그렇죠. 31일이 임기 만료일인데 1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도 우리 국민들 너무 사실 답답한데요. 올해 안에 끝내서 축석탄 전에 축 탄핵 가결. 그게 박근혜 없는 연말 연시를 즐기면 참 좋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헌재를 실제로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우리가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각 퇴진의 불길을 계속해서 당장 내려와라 하면서 한편으로 헌재 앞으로 와가지고 당신도 빨리 가결해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 뭐 컵라면도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금도 보내고 저 출퇴근 안 해도 돼도 라꾸라꾸 침대를 보내드리자고요. 뭐 침대를 보내드리고 다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직무는 바로 시작하죠. 이런 경우는 예, 버리시니까. 그렇죠. 예. 뭐 인수위 뭐 꾸리고 이런 거 아니죠. 바로 하는 거죠. 이제 당선되고 그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가 바로 대통령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지금 예. 두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헌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는 총리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총리를 바꿔서 황교안 어떻게 다음 합니까? 대선 때까지 이 관리를 할 그런 정말로 이 모든 정당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분으로 총리를 빨리 바꾸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총리 체제 하에서 사실상 인수위를 예. 해야 되는 거죠. 이 촛불 시민들도 그냥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요구들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뀐 대통령이 그걸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또 하나는 특검입니다. 뭐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 어떤 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5분도 이제 근무 안 하고 진짜 관저에서 뭘 하시는지 주무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면은 손상 갈 직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그런 그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무와 관계없이 아주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그 어떤 업무들을 그 개인에게 넘겨주고 했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권한 정지 중이라면 얼마든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구속사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대통령 품위가 있을 게 구속은 좀 뭐 최후의 단계로 왜냐하면 아직 넘겨졌더라도요. 대통령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아직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지금 그게 논란은 좀 있긴 한데 불소치 토건이 없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체포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위한 구속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국회에서 소추 얘기를 했을 때 권한 정지가 되면 대행 체제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정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권한 대행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아까 이제 국민들이 추천하는 국민들이 매우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지금 시작된 것 같고요. 권한 대행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금 매우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황교안이가 지금 이번 주로 사퇴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황교안이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해임하고 딴 사람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이제 자기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고 누구를 임명을 내려오기 전에 임명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사실 뭐 법리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권한 대행이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사표를 내면은 그것은 아주 그 법리 논란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스스로 총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그게 좀 있을 수 복잡해지죠. 한상희 교수 잔머리 잘 굴려요. 그리고 저 총리 탄핵하면 되잖아요. 너무 저 잔머리 잘 굴려요. 아니, 총리 탄핵 안 하고도 본인이 사퇴하면 바로 아니, 내 잘 안 하면 탄핵하면 제가 전문 작은 사람은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렇구나. 경제부총리를 그럼 거국 민주내각을 대표할 만한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뭐 그건 조금 뭐 너무 얘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이게 왜 황교안이가 일종의 대통령처럼 4달을 5달을 있어야 되니 이걸 물어보면 오히려 많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어쨌든 그 4달 동안에 어쨌든 격변하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정세가 엉망이니까.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결정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나도 같지 않은 권한 대행이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어떤 국법 행위를 하면은 그게 대통령 서명하죠. 국무총리 서명하고 관계장관 서명하거든요. 근데 권한 대행인 경우에는 지가 해놓고 또 국무총리 이름으로 지가 또 서명을 해요. 이러면 내부적인 통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위험한 임시 상황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뭐 거국 내각을 만들든 하다못해 국회가 일일이 간섭을 하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면 이제 정치 협상이 시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든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도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은 거의 같은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먼저 처단 또는 처벌돼야 돼. 여기서 처단은 뭐 나쁜 의미의 처단이 아니라요.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고가 나오고 있죠. 국무총리가 그동안 국회 답변에서 그 얼마나 비호했습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권 얼마나 비호했습니까? 없다. 유언비어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 있잖아요. 정말 그 냉정한 표정 지으면서 증거가 없다. 유언비어이다. 근거가 없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 거기도 또 법률가 아닙니까? 공안 또 검사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부 요직에 공안 검사들이 다 올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담당 검사였습니다. 치사하게 남자답게 불어라 이렇게 나 진짜 요새 그들 보면 아니 우병우나 자기가 남자답게 행동해야 될 정말 때거든요. 남자답게 좀 행동하라고 남자답게가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옛날에 말했던 그 남자답게 불어라는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될 상황이네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정의의 여신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다른 나라 정의의 여신하고 다르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이제 다른 나라 정의의 여신은 눈 뜨고 있습니까? 눈 안 가려요. 난 그게 인정하는 당연한 것 줄 없이 알았는데. 아주 그 냉정하게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눈을 가려놓고 맹목이에요. 뭔가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 올바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일이 다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정의의 여신인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눈 가리고.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법률가가 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제가 자괴감이라 그런 형태예요. 우병우 등을 생각하면 김기춘도 법률가잖아요. 거기도 또 공안 그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병우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법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을 어떻게 탄압하고 그 독재자의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1등 공신들입니다.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줄기세포 시술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참여돼서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잘못 이용하면 흉기가 되는 거죠.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이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검사들이 전부 다 흉기를 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그 오늘 그리고 권영욱 변호사님 등등이 경찰청장 면담도 시청했는데 잘 안 되긴 했지만은 거부당했죠. 예, 거부당했는데 대단히 고의야도 좀 안 조심히 해주시고 일단 그 사람 차별했다면서요. 탄핵은 될 거다. 다만 불안하다. 마지막까지 국회와 새누리당 향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중간 결론 하나 짓고 내일 모레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새누리당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최소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여 정리를 있거든요. 하자면은 탄핵은 촛불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촛불의 그 발길을 좀 더 밝게 만드는 하나의 그 기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탄핵이 보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 쭉 타올라오던 불길을 더 타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만일에 부결되면 그건 새누리당이 그걸로 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이 같이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고명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탄핵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한마디로 불타고 있는 마차로부터 뛰어내릴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하라는 거죠. 예,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 기성체계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민낯을 다 들여다보고 기성체계 전체를 이거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새누리당 강제 퇴출 이렇게 세 가지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부결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네. 이중혁명이 벌어지네요. 정권 퇴진을 위한 명예혁명과 함께 국회가 일종의 해산되는 상황은 헌법적으로는 지금 명시가 안 됐지만 일종의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조기 청선을 의원들이 다 사퇴하면 조기 청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반수만 해도 의사 정족수가 안 되면 의사 정족수 그 규정도 없긴 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의사 정족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헌법적으로 불비된 상황이다라는 우리 국민은 욕을 할 것 같아요. 니들 자격 없어. 다 저는 그만둬. 그리고 국민들이 정한 룰에 따라서 선거 다시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싶어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법률가들이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전 가결될 거라고 보는데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딴 생각 못 해요. 만일 아슬아슬하고 이러면은 이 또 저 구중궁궐에 계신 분하고 또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걸 반전시킬 계기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아니 근데 누군가가 비박계 의원들한테 뭐 이상한 전화해가지고 조심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안기부가 소문도 또 있대요. 그런 짓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국정원. 일고 있던데요. 그런가요? 저는 국정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기부. 예. 그놈들은 여전히 안기부입니다. 자기가 다닐 때 난 중정이라 그래. 중앙정보부라 그래. 중정이든 안기부든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공작 정치를 하고 협박 아니 정치를 근데 하니까. 그런 그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 네, 아니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 물러나고 난데 그럼 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들은요.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박근혜라는 이름 말고는 정치를 자기 정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날아가면 자기도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근혜 종교의 맹신도들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세운 것도 없고. 아니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수준도 똑같고. 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요. 아, 예. 예. 최순실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세월호가 여객선 사고였거든요. 예. 교통사고였다고. 교통사고에 왜 대통령이 책임지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7시간 동안 이 위급한 300명의 생명이 이건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생각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정유섭 의원이 그 친박들의 생각이. 네. 대통령 7시간 놀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원래. 그 생각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못하다가 이번에 응급기로 나와버린 거죠. 그 말이. 김진태가 했나요? 아니요. 정유섭. 예, 성지순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갈수록 인천적 시민단체들이 가서 난리. 태산입니다. 인천이에요? 아니 왜 그 월급 왜 주는 거예요? 놀아주면. 심지어 그런 말 직접 했다니 국정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철도 노동자들 지금 하루 일 안 해도 문호동 무임금 때문에 지금 거의 가게가 파산 직전인데 그러니까요. 일 안 하는 사람 왜 월급 준다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대통령을 하루만 뽑아가지고 적재적소 사람 임명하게 해놓고 대통령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뭐. 그 사람 청와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럼 또 비정규직이 또 문제.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김선일 씨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선일 씨 생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그러고 그때 아마 참 나쁜 대통령 뭐 네. 이런 게 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김선일 씨는 선교하러 가지 말라고 정북한 데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통령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300명이 넘는 그것도 아이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어떤 테러리스트들 제일 큰 책무거든요, 그게. 아니, 저는 한겨레신문 오늘 그 일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자기가 11시 23분에 유선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315명이 아직 실종이나 그 내부에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90분 동안 머리를 손질했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정신 아니죠. SBS 보도는 좀 다른데 오전에 한번 들어가서 했고 네. 오후에 또 했고. 부수수한 모습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와서 20분간 또 머리를 만졌다. 그 얘기가 며칠이나 올려치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비슷한데 자기가 연출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부수하기 위해서 또 불러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에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는 그 기사 보고 어제 오늘 피가 끓어서는 기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막 사람들이 다 분노와 절망이 솟구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 희망을 가집시다. 그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나라 아직 덜 망했고. 제가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이번에 재벌들 나왔잖아요. 국정조사에서. 근데 저는 이 비서관으로서 재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 회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방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하는 걸 재빨리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걸 다 기록하시는 이정우 선생님 이 노트를 싹 봤어요. 근데 한 줄을 기록 못 하세요. 그런데 그게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으니 그 기업이 얼마나 그 뛰어난 기업입니까? 아직은 뭐 우리 희망이 있어요. 더 망치기 전에만 바꾸면. 일하는 노동자 국민들이 위대하고 그렇죠. 대단하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한국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대망신 박근혜 최순실 재벌인데 이것을 세계적인 대찬사로 바꿔놔버린 거죠. 우리 국민들이 6주 동안. 세계적인 희망이죠. 예. 그리고 정말 사회학자들 뭐 모두 지금 한국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우리 저하고 같이
그 일하는 그 캐나다 학자가 왜 그 얘기했잖아요. 네가 샤머니즘의 나라에서 사느라고 힘든 건 알겠는데 약속은 지켜라 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온 편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67세인데 나머지 여생은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원더풀한 놀라운 이런 현상을 일으킨 이 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참 찾아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혁명을 제가 그저께 딸한테 나는 3번 혁명을 겪었다 그랬는데 4.19 그다음에 87년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2번은 우리가 거꾸로 때리긴 했는데 그다음에 예, 실패했죠.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 만일에 나라를 바꾸면 이건 전 세계적인 수렁 속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혁명이 될 거다. 그 동방의 진짜 희망 등불로 다시 세워. 전 세계 민중들에게 큰 희망이 큰 됐죠. 희망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절망에 빠진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을 나타내는데 브렉시트라든가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이건 사실은 퇴행적인 쪽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 불평등 오렌지 때문에 혁명이나 뭐 그렇게 이름 붙여줬던 거 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거를 잘 끌고 가서 그야말로 미완의 혁명을 완성시키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품격 있는 나라로 샤머니즘의 나라에서 품격 있는 나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국민 유권의 나라.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좋은 방향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나라. 이렇게 지금 인상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다 그렇게 물어보고 실제로. 오늘 권용 변호사님 저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철성 경찰청장 면담 거부된 것이죠? 예. 예. 뭐 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았더니 뭐 문자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뭐 면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경찰청장이 직접 전했던가요? 아니죠. 그 밑에 뭐 담당 담당이 했죠. 근데 오늘 근데 저희가 같이 미팅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는 맞고 이재정 의원만 이렇게 미팅을 하겠다고 하던데 참 역시 또 얍삽하고 참 너무나 황당 권위적인 거 아니에요? 그 청장이 차관급이고요. 국회의원도 차관급 되보니까 이제 급이 맞다 뭐 이렇게 좀. 뭐. 예,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청장 면담에 대한 공문은 제가 이제 법률팀장으로 보냈던 건데 사후적으로 이제 그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서 오히려 이제 그 뒤늦게 오신 분하고는 면담을 한다고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던 우리하고는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지지하고 232만 국민이 나와서 그 힘으로 당시 자꾸 집회를 방해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또 행진을 못하게 하겠다고 법원 결정도 대놓고 무시하니까 면담을 해서 우리가 좀 헌법 공부를 좀 시켜주겠다 항의를 하겠다 했더니 정작 우리는 안 만나주고 중간에 함께하겠다는 이재정 의원만 얍삽을 만나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232만의 대표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맨발 벗고라도 뛰어나와서 만나야죠. 예, 죄송합니다. 여전히 경찰청장은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아직 그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좋게 생각하시죠. 공무원은 공복 종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과 심부름꾼이 서로 만나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10만 경찰의 대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한 사람이 종복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 말이 아니죠.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라고 그랬더니 그냥 박근혜 하나한테만 그 이제 민중의 지팡이가 되라고 그랬더만은 종박이 된 거예요. 종박 세력이 돼가지고 법원 결정까지 법원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을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경찰청장을 보고 그 실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법원은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회 자유가 크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장이 사실 그냥 있으면 안 돼. 맞아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법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은 법원이에요. 사법부인데 사법부를 사실은 능멸한 거예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독이거든요. 대법원장이 경찰청장도 그러다가 나한테 맛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또 워낙 점잖아해서 가만히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이 지금 14번인가 계속 그 경찰이 검제하고 제안하고 통보를 보냈을 때
법원이 계속 이제 허용하고 보장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했단 말이죠. 14번이라고 최소 14번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원이 어디까지 계속 그 보장을 하고 있으니 사실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지금 법원 위에서 가지고 자기들이 법원 그 판결이나 결정을 아주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찰이 법치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경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바로 쳐넣어도 이 말이 그냥 격하게 나오는데 정말 쳐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자 그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방해죄잖아요. 맞습니다. 예. 집회방해, 통행방해, 직권남용, 그렇죠. 뭐 온갖 죄가 많아요. 저번에는 심지어는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허용이 난 거예요. 청와대 청운동 센터까지. 그때 이제 야간이었는데요. 늦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집회를 마무리쯤이었어요. 한 8시쯤에. 근데 법원 허용 결정이 나자마자 우리 행진하겠다는데 종로서 경비과장이라는 자가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해산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방금 전에 누가 해산합시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법원 결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행진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20분을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로서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법원 결정을 전달 받았으면서. 그래서 권영 변호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방송체 잡아서 설명을 해주니까 20분 지나서 마지못해 문을 제가 열어주더라고요. 하도 안 열어주길래 그때부터 카운트 10번 세아릴 동안 안 열면 우리가 직접 물리력 행사해서 길을 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진짜로 같이 했어요. 일종의 자고의 그거는 중요하죠. 10번 딱 헤아리니까 열렸어요. 이게 참기회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회방에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경고도 했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태진행는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 그런 황당한 행위들. 1인 시위도 막고 있잖아요. 이게 왜 20분인 그게 이제 비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막고 있으면 된다 싶었는데 이게 법원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게 차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때 부랴부랴 차벽을 쌓는데 걸린 시간이 20분. 그 안에 기자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20분 전 정도, 한 30분 전 정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차벽을 쌓기 위해서 당신들은 해산 선언을 했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시간 끄는 거지. 직권남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행방해를 강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차벽을 쌓은 건데 또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를 또 한 거죠. 그래서 고발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고발할 게 아니고요. 정말 자꾸 탄핵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긴 하지만은 탄핵을 해야 돼요. 국회 안행에서 탄핵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고요. 제적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찰의 지금 행태가 이번에 이철성은 원래 그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엄주 전력을 갖고 있었고 엄준도 했는데 심지어 그걸 숨겨서 징계도 안 받았어요. 숨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신명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물대포 쏴서 우리 백남기 농민을 돌아가게 만드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2009년도 쌍용차 그때 이제 접견을 요구했다가 제가 이제 체포 연행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중대장이 나의 체포에 대해서 불법 체포 감금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금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공로를 인정하여 이 원래 경정에서 그 총경을 올라가는 데는 보통 9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7년 만에 이 사람을 총경 후보에 올린 거예요. 지금 경찰이 지금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가고 제가 형사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항소심까지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가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나를 체포했던 중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징역형을 이 사람을 오히려 그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총경 후보에 지금 올리는 이런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을 우리가 지금 뭐 조금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박근혜가 그 인사를 할 때 이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자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뒤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농민들이 트랙터 갖고 올라오니까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로에서 다 막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저 트랙터는 국도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물 트럭이 올라올 때 네. 화물 트럭이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속도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막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 멋대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얼굴입니다. 현재 경찰이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거라서 지금 반드시 이것도 손을 보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런 그 수뇌부들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그 경찰 시험 칠 때나 또는 경찰대회에서 공부할 때는 법치 경찰이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도 완전히 그 정면으로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뇌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만나는 경찰마다 좀 그래요. 왜 저런 사람이 이게 총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보면 이제 그 하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청와대를 잘 호위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고속 승진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그 아까 이철선 총장인가 하는 사람이 법원의 입장이다라고 하고 뒤에 딱 따라놓은 게 있어요. 자기는 그 율곡로 사직로까지 허용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그거 정말로 법적 근거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면 전하면 100m까지만 법률에서 그렇죠. 제한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멋대로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법을 만드는 입법 수장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있다는 게 분노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현실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다 그게 판명이 나는데 딱 하나 비현실적인 게 가오를 하는 경찰은 없어요. 황정민 같은 경찰은 없어요. 진짜. 정말 없어요. 그 시그널에서처럼 죽었나 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힘이 안 주어져요. 그렇죠. 수뇌부가 워낙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뭐 지배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를 진짜로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재벌이라든가 고위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야말로 사리사욕으로 똘똘똘 뭉쳤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지배 계급 전체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대통령 하나만 딱 바꿨다고 해서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정말 그런 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공통점에 딱 하나 있어요. 생각 없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먹고 살고 계속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출세해서 뭐예요? 그 이렇게 욕 들어먹으면서. 대표적으로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죠. 그렇죠. 우병우가 내리꽂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청와도에 있었는데. 사실 그 민정수석이 반드시 몰아내야 될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이 그 챙기는 부분이 검찰하고 경찰이라면서요. 당연히 뭐 그 라인이겠죠. 가오를 하는 경찰, 가오를 하는 검찰, 가오를 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몇 명 있죠. 오늘 이재정 의원님도 오셔갖고 또 애써 주셨고 면담해서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정말 없어요. 근데 젊은 경찰을 제가 좀 가오 있는 분을 봤어요. 실제로. 2014년인가 하여튼 우리 희망버스. 그때 이제 울산 현대차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경찰서 울산 어디예요? 거기 계장이 이제 나와서 실제로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테니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용역들이 우리한테 이제 뭐 그 소화기도 던지고 막 이렇게 폭력 행사하니까 본인이 직접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다가 그 양반이 날라오는 소화기에 잘못 맞아가지고 다칠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젊은 층에서 보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일 그 형사 그 인맥을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에 대한 종복 개념 또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인권 의식이 있는 경찰들을 빨리 키워내지 않으면 경찰 이 시스템을 바꾸기 대단히 힘들겠다. 뭐 경찰, 검찰, 사법부 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청산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반민특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민특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인적 청산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오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 한편으로는요, 촛불 집회 때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차벽을 쌓고 뺑 둘러싸고 있는 경찰이 언제 그 4.19 때처럼 4.19 때 군인들이 그랬듯이 돌아서서 청와대를 향해서 함성 지를지도 몰라요. 그래, 제발 네, 그렇게 해주고 촛불의 힘이 강해지면은 경찰도 네. 그 촛불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보다 사실 아까 검찰 얘기하셨는데 검찰은 정말 심각합니다. 검찰은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막 바꾸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 하명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그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법의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박근혜 되고 정권 있어요. 퇴진하자마자 제일 먼저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 딱 이 세 조직을 그렇죠. 완벽하게 개혁해야 될 것 같아요. 해체 네. 수준으로 개혁하자. 그렇죠. 이렇게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 검찰, 예. 반드시 국정. 탄핵 이야기하고 우병우 이야기하고 이철성 이야기하니까 벌써 또 시간이 한 54분 정도 흘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할 텐데, 자, 한상희 교수님, 권영 변호사님, 정태인 소장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결의를 밝혀주십시오. 일단 권 변호사님은 저는 뭐 어차피 퇴진행동의 법률팀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예, 예. 국회로 휴가 내고 국회로. 예, 하여튼 가서 그리고 뭐. 압도적 탄핵신 다음에 가자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총집중하자. 이거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목요일 국회로 국회, 퇴근하고 국회. 9일은 낮부터 모이니까 예. 그 본회의가 2시에 열리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제, 빠르면 예, 2시.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내고 오시거나 반차 내고 오시거나 예, 조퇴하고 오시거나. 아마 이제 목요일 날 땡땡 2시에 치고 오시거나. 2시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면은 아마 이제 금요일 탄핵 반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보고한 대로부터 24시간 이후에 표결해야 되니까 이제 금요일은 오후 돼야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 네. 먼저 보고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목요일은 뭐 보고야 그래 중요한 행사는 아니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제 맞습니다. 국회를 압박하고 금요일은 완전히 그냥 국회의원 표결 자체를 압박해야 되는 거죠. 예. 본회의가 2시부터라면서요. 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사람들하고 네. 국회 밖을 둘러쌀 사람들. 이 국회의장님이 정말 국회를 좀 개방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개방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답이 아직 네.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핵 압도적 탄핵되면 광화문으로 다 모여주셔야 돼요. 탄핵됐으니까 쉬시면 안 돼요. 그렇죠. 탄핵까지 됐는데 그 주제에 또 남아 버티겠다는 게 더 황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분들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뭐 탄핵 절차를 지켜보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 처음에는 여야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 받겠다 놓고 안 받고 거부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물러나있잖아요. 이게 탄핵 여야 합의잖아요. 정책 사망 선고인데 또 그것을 그 합의를 안 지키겠다 그 약속 안 지켰다고 나오더라니까 오늘요. 아니 그분이 무슨 자기 양심수인가요? 왜 그래요? 아니 뭘 다투면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치고 아니 비난하고. 헌법 수호를 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보겠단 말이래요 이게. 뭘 욕밖에 안 지켜봐요? 나옵니다. 욕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이니까 참는 거지. 뭐 이런 식빵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욕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하여튼 계속 그 정말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일행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 촛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비서관을 2년 반 했는데 네. 청와대 지하 통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예, 그러네요. 그럼 모르셨어요? 나 몰랐어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정말 다녔다면서요. 예. 그 새 체제가 되면은 진짜 청와대 아유. 그 집무실 이걸 정부종합청소로 옮기기로 합시다. 원래 뭐 무슨 손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안 손님 보안 손님도 뭡니까?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호실에 그 감시를 경호를 안 받고 그냥- 감시를 안 받고 들어가니까 보안 손님이라는 걸 그건 법도 스스로 어긴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건데요. 경비법. 그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유령이죠 유령. 그 정도 유령이죠. 유령이 독실한 거잖아요. 내란 상태지 내란. 그 샤먼이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뭐.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하군요. 욕을 하자면 저희가 2박 3일 놀랍습니다. 내내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재벌, 그 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그 황교안.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면은 욕 전문을 하는 병사가 나와가 막 욕하잖아요. 네. 좀 그런 사람 고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참판만 아닌 제가 한 예. 하루 내내 욕할 수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네? 예.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런 식빵 아이고 죽겠네. 예, 참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권영 변호사님 불같은 예, 저는 말씀 이번은 부탁드립니다. 아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혁명 우리 국민의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살 교수님, 정태근 선생님도 한 말씀씩 하십시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국회 담장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무슨 담장이 필요합니까? 국회 내 100m 그 담장으로부터 100m 그렇죠. 집회도 금지해놨어요. 네. 그것도 황당한 법이에요. 하여튼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 담장도 없애고 뭐 딱 이 국민에서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죠.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이다. 예. 싸워서 이기자. 닥치고 탄핵, 예. 닥치고 퇴진. 네, 뭐 하여튼 무조건 퇴진.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태근 선생님.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청년들 모임에 갔었는데 진짜 청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운동하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었고 예.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딱 운동 안 하면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루저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잖아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 오늘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나서야지 이 나라가 바뀌고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 건국의 최초로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야, 젊은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번 혁명은 성공시킵시다. 네. 가자 국회로, 가자 광화문으로, 그리고 청와대로. 다 같이 가자 청와대로. 목금토 운명의 3일입니다. 여러분 좀 고생스럽고 피곤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위대한 시민혁명, 언제 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민혁명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연대를 하는 시민혁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금토 다시 한번 모여주십시오. 예, 참팟 64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이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난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소원 찾는다면 사성되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율 한번 해냅시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